최근에 나는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한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 짐도 안 풀고 방도 안 치운 채로 맨날 밥 먹고 누워서 맥주를 마신다. 그렇다. 최근에 나는 정신적으로 크게 무너졌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큰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여기 이사 오기 한 달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 선천적으로 면역력과 체력이 좋게 태어나 28년간 병원이랑은 거리가 멀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갖고 있는 지병이 있다. 바로 불안장애다. 22년 10월 처음 공황 발작을 경험했고 23년 2월 불안장애라는 지병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약을 3개월 가까이 꾸준히 복용을 했었고 지금은 심해질 때마다 간헐적으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다. 사람들이 간혹 정신병을 갖고 있다 하면 유독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표하지만 나는 이 병을 무겁게 바라보지 않기로 했다. 그냥 어쩌다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 이 정신병도 약 먹으면 충분히 괜찮아지기 때문에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 누가 얘기나 해보자라는 무식한 마음으로 난 나름 거칠게 살아왔다. 자아실현을 위해 항상 무언가에 도전하고 모험했고 나는 내가 원하는 전공의 대학을 가기 위해 삼수를 했고 삼수가 끝나고 결국 실패한 뒤 바로 군대를 갔다. 군 전역 후엔 돌아갈 곳도 잃을 것도 없는 나에게 전역하자마자 사람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나는 평생 들여다보지 않았던 자기계발서 책 한 권을 들고 나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는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태원 클라스가 방영을 했다. 그때 주인공 박세로이를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자주 흘렸는데 그 순간마다 나도 박세로이처럼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무의식 깊게 자리 잡힌 것 같다. 그렇다. 난 씹덕. 그렇게 지인들과 만남을 뒤로 한 채 나는 다양한 일과 사업에 도전하고 모험을 하며 정말 바쁘게 살아왔다. 이 때문인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가면 쌍욕을 얻어먹은 적도 많다. 결국 이 거친 인생이 나에게 불안장애를 가져다 줬다. 여기서 더 씁쓸한 건 이 길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걸 잃어갔지만 정작 내가 얻은 건 불안장애였다. 그 어느 것 하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말이다. 하지만 깨달은 건 한 가지 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난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란 걸. 그러다 2023년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이 영상 만드는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7번의 채널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의 채프진 채널을 운영 중이다. 누가 강요한 인생은 아니다. 그냥 난 자아실현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쭉 도전하고 모험하며 살아갈 것이다. 안 물어봤는데 왜 혼자 생색이냐고? 영상 진행상 내 이야기가 조금 필요해서 좀 꺼내봤다. 불편했으면 미안하다. 그리고 올해 병원에 다시 가는 일이 잦아졌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컨텐츠를 그리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채널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모아둔 돈은 거의 다 썼고 매번 나가는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 등등 여러 가지 잡념과 고민들이 나를 집어삼킬 듯 몰려왔고 그 때문인지 정신적으로 더 빠르게 지쳐갔다. 어느덧 독립한 지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숨쉬는 것마저 유료인 이 세상은 너무나도 점점 바닥을 보여가는 내 통장 잔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 이악 물고 회피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용기 내어 오늘 잔고를 한번 확인했다. 와... 그렇다. 난 지금 좆됐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무기력을 걷어내는 첫걸음인 청소와 집 정리를 시작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벼랑 끝에 몰리면 결국 움직일 힘이 생긴다는 걸 깨달았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정말로 위대한 것 같다.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일단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고 제가 보시면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온 지 거의 한 일주일 다 돼가고 이제 이사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일들이랑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서 거의 한 근 한 달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누워만 있었고 뭐 유튜브 컨텐츠도 짜야 되고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친구 경조사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뭉치다 보니까 우선순위도 못 정하겠고 그렇다고 뭐 하나 해야겠다 막 번뜩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패배주의에 빠져버려서 근 한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누워있기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도 굉장히 많이 쪘어요. 이게 사람 됩니까 이게?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지금 금전적으로도 거의 바닥에 났고 제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 채프진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모아둔 돈은 진작에 다 썼고 그래도 근근히 이제 유튜브 수익이 조금이나마 발생이 돼서 이제 이 유튜브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영상도 안 올리고 돈 나갈 곳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장 잔고에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운동도 따로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나태하고 문제가 있지만 가장 지금 큰
큰일인 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냥 단순히 뭐 단기 알바를 하지 말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자. 대신 기간을 딱 한 달로 정해놓고 이 한 달 동안 돈도 벌고 살도 빼고 그리고 이제 밤낮도 바꾸고, 제가 요즘에 아침 8시에 일어나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생활이 좀 되게 박살이 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변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힘든 육체 노동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30일 동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노가다 경험이 한 3번 정도 있어요, 인생에서. 사실 그냥 경험이 전무한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 인생에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반드시 힘든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것. 과연 이 일을 30일 동안 지속했을 때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때 밤낮이 완전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전날 미리 잠을 안 잤습니다. 근데 이게 신체 리듬이 아직 잠을 잘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엄청 피곤한데 한두 시간 자다 깨고 반복하다가 결국 아침이 밝았네요. 진짜 너무 피곤해서 첫날부터 무너질 뻔했어요. 현재 날짜 12월 12일 6시 24분. 자, 오늘부터 첫 출근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늘 각반이랑 그리고 안에 이너를 제가 반팔을 입었는데 이따 반팔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쿨토시도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아, 죽겠네요. 뭐야 이거. 깨끗한 거 보소. 뭔가 느낌이 첫 보급받은 물품 같은 느낌이네요. 다시 떠올리고 싶은 기억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밤낮이 완전 바뀌어버려가지고 맨날 새벽에 자거나 아침에 잤는데 그래 다행히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머리는 못 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집에서 한 4km 정도 말도 안 나오네. 집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장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동수단이 마땅하게 없어서 일단은 자전거를 새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오지라 대중교통이 많이 안 다녀서 자전거를 구하기 전까지 저는 택시로 이동했습니다. 택시비는 6,5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게 들어가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오전 내내 한 일은 양중 작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나르는 작업인데 저는 기공이 아닌 잡부기 때문에 세대에 있는 쓰레기들을 리프트카를 타고 내려오면서 싣고 1층으로 내려와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엄청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간만에 몸 좀 쓰려고 하니까 허기가 너무 져서 점심은 흡입했어요. 노가다는 밥심이다 라는 말은 과학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힘들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몸 쓰는 일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현장을 좀 자주 나갈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꽤 길어요.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저기 벤치에서 좀 쉬면서 시간 때우겠습니다. 이게 옷이 이게 튼 거거든요? 털었는데도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신발도 아까는 분명 새 거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현장은 가다라는 노가다 어플로 집 주변 현장에 있는 현장으로 지원해서 나왔습니다. 보통 인력사무소로 출근해서 일할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어플 활용해서 출근하면 새벽 5시까지 사무실 갈 필요도 없고 현장 출근 시간에 맞게 출근하면 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물론 영상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겁나 안 뽑히는 게 함정이에요. 이 시간에 깨서 밖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라 그런지 하루 만에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은 역시 낮에 생활하고 밤에 자야 됩니다. 점심시간이 무려 2시간이라 그런지 쉬는 게 슬 지겨워질 때쯤 일했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시 들어가서 슬슬 준비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똑같은 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기능공이 아니라 그냥 잡부기 때문에 계속 청소랑 뭐 되게 단순한 업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앞으로 쭉 그냥 계속 그런 거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후에도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시간을 더 잘 갔습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인 4시가 됐고 오전이랑 똑같은 일을 오후에도 했어요. 마지막 퇴근을 했습니다. 여기 이 현장은 4시쯤에 끝나고 마지막에 퇴근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반납하고 여기 퇴근을 합니다. 하루 만에 노가다 가실 때는 절대로 평소에 본인이 입는 외출복이다 절대 입고 가지 마세요. 진짜 옷 다 버리고 세탁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오늘 하루 후기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 채널 시작한 이후에 뭐 아르바이트나 그런 것들을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속 먹기만 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에 적응된 몸은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힘들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이 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람차네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영상 하나 올리면은 또 다음 컨텐츠를 찍어야 되니까 뭔가 계속 끝이 없는 느낌인데 이 일을 아침에 출근할 때는 물론 지옥이지만 끝날 때는 진짜 끝이다, 집 가서 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직 뭐가 많이 없어서 대중교통도 안 다녀요. 집에서 4km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서 이제 교통수단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은데 자전거를 사볼 생각이에요. 자전거를 중고로 구매를 해서 오늘이나 아니면은 솔직히 집 가서 바로 뻗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내일 최대한 빨리 당근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자전거로 다녀야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마치 아웃키즈가 된 기분이 아닐까. 헛소리 그만하고 일단 집에 가겠습니다. 집까지 그냥 걸어가려고요. 역시 사람은 해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4km 이상을 걸어갔는데도 오랜만에 노을 보면서 또 바깥 공기 쐬면서 걸으니까 꽤 낭만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행복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파민 터지면서 어느덧 집에 도착했고 도착한 저는 자전거를 구하러 가긴 개뿔 씻고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씻고 누웠는데 온몸에 알이 배겼습니다.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원래 자전거 살라고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와,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세대 청소하는 일인데 그냥 이제 엘리베이터에 씻고 나르고 노가다용 상하차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택배 상하차보다는 씹 개꿀입니다. 개꿀이에요. 개꿀이지만 오늘은 첫날이라 그런지 상당히 힘드네요. 제가 잡부라서 매일마다 다 다른 일을 배정받을 텐데 내일은 무슨 일을 배정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8시간 정도 중간에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이 계속 집 나르고 내리고 집 나르고 내리고 집 나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 건데 오늘 제가 번 돈이거든요. 한 30분 전에 오늘 일한 돈이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진짜 못 나갈 뻔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와, 제 의지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밖에 나가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하기 싫은 일까지 나가니까 진짜 고민 많았다가 그래도 한번 나가자 라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하루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돈까지 받으니까 이런 게 노가다의 맛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앞으로 해내야겠죠. 그렇게 8분 같은 8시간이 지나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튿날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엄청 많이 제 자신이랑 싸웠습니다. 많이 피곤하네요. 언제쯤 적응될지 모르겠는데 적응이 될까? 일단은 현장으로 지금 출발을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TBM 체조를 진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현장 도착하면 집결지로 모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TBM 체조를 진행하는데 그게 끝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막 이동합니다. 첫날엔 뭐야 왜 저러는 거지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같은 잡부들은 여기서 담당 구역이 크게 3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일이 편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체조 후에 멍 때리지 않고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이동한 대로 움직였어요. 그렇게 제가 간 곳은 이 구역이었고 여기도 세대 청소를 합니다. 근데 세대 안에 있는 방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보니까 이 현장 완공이 25년 5월쯤인 걸로 아는데 거의 다 완공돼서 그런지 세대 청소 위주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날에 간 곳은 1구역인데 거기에 비하면 힘쓰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빗자루랑 마대로 방에 있는 먼지 쓰레기 한 곳에 모아서 쓸어 담으면 됩니다. 왜 마루 깔기 전에 바닥에 먼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3일차도 이 구역에서 똑같은 일을 했고 4일차는 현장에 일이 없어서 덕분에 꿀잠을 잤습니다. 오후까지 계속 자다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 좀 자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려고 해요. 당근으로 4만원 얻어왔습니다. 이제 이게 저의 에마가 될 겁니다. 할 수 있지? 어제 거의 한 14시간을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11시쯤에 자려고 누웠는데 한 5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시 반인데 1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나왔습니다. 이건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자전거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되고 나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자전거 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컨텐츠 찍는다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게 되네요. 이거 타고 출근해 보도록 할게요. 거의 유산소네. 5일차도 전과 같은 구역에서 일을 했고 하는 일도 크게 달라진 거 없었어요. 그냥 세대 안에 있는 쓰레기를 줍거나 쓸고 담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밭집 가서 밥 먹고 저는 한식 뷔페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노가다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제가 의경 출신이라 근무 식사 시간 때 한식 뷔페 갈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때만 해도 별 감흥 없었는데 노가다 한식 뷔페는 진짜 애슐리 퀸즈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시간도 점점 잘 가는 것 같아요. 일할 때 빡 하고 쉴 땐 쉬고 이걸 한 3-4번 정도 반복하면 점심시간이 오고 또 2-3번 반복하면 퇴근 시간이 와요. 그렇게 5일차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 컨텐츠 찍는 내내 최대한 일을 빠지지 않고 진짜 못 나가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컨디션만 아니면 다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쭉 앞으로 나갈 건데 일단은 이번 주 4일은 화수목금 이렇게 제가 예비군을 가야 됩니다. 백미참을 가야 돼서 이 지긋지긋한 예비군은 전역하고 나서도 괴롭히네요 저를. 진짜 짜증나네.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유튜브
최프님 채널만 집중하겠다고 사실 2번 정도 날라왔거든요. 예비군 독립참 참석하라고. 근데 제가 2번이나 미뤘어요. 이게 2회까지는 그냥 미룰 수 있고 3회부터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회 정도까지는 제가 미루면서까지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컨텐츠 촬영하는데 최대한 방해가 안 가게 일정을 최대한 다 비워놨는데도 이 예비군은 이번에 안 가면 진짜 안 돼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어쨌든 예비군 이 4일 빠진 거는 제가 추가로 더 이제 일정을 소화하든가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뭐 어쨌든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금연을 한 지가 되게 원래 오래됐어요. 이제 제가 집을 나오면서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약간 놨다 해야 되나? 담배를 이제부터는 피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번 금연을 시작으로 또 다시 한번 제대로 금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브레이킹 배드를 봤거든요. 그 주인공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마약상이 되는 그런 드라마인데, 폐암 걸린 거 보고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한 경각심 그런 게 좀 커지더라고요. 이 정도 남았는데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안 되네.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센 거예요. 제가 일단 이거 사는 이유는 지금 몸살 기운이 엄청 심해요. 아무래도 그 노가다 현장이 제가 잡부고 또 청소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먼지를 엄청 많이 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호흡기에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목감기랑 요 근래 계속 추웠어가지고 오한기도 도는데, 제가 그 비비님 영상을 봤거든요. 짠한정에 나온 비비님 영상에서 이제 엄청 독한 술을 감기 몸살 때 먹으면 한 방에 해결된다. 게다가 지금 저는 목도 엄청 칼칼하고 아픈 상태라 도수가 40도인데 보드카 50도 60도 되는 짜리 술을 구하고 싶었는데 편의점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Pika. 으아. 40도라 그런가 막 온몸이 타들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그렇게 40일 같은 4일이 지나가고 저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여전히 적응은 잘 안 됐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대충 옷 입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또 같은 일을 하고 밥 먹고 쉬고, 또 현장에서 이야기 몇 번 나누다 알게 된 사람들도 점점 생겼고. 삼촌 보고 계시죠? 커피 그때 잘 마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여전히 힘들지만 일단 밖에 나가면 그냥 몸이 프로그래밍 된 것 마냥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의 6개월간 망가졌던 제 생활 루틴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생활하는 것만으로 모든 부분이 단 2주 만에 개선되고 자동화되는 걸 보면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적응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일 연속 출근을 했고, 이 현장은 4대 보험 이슈로 월에 7번 출석 제한이라 더 이상 출근할 수 없었어요. 마침 몸도 너무 힘들고 지쳤고, 또 크리스마스 때 일 안 하고 집에서 보내는 게 거의 4년 만이라 이날 하루는 푹 쉬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궁상맞은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크리스마스 때 꼭 누군가와 같이 보내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이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싫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빙자한 다양한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하나의 프로파간다가 형성되고, 소비를 부추기는 이 냉랭한 자본주의에 농락당하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이 불편한 진실을 모두가 깨닫고 각자의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길을 걸어가는, 관계보단 방향성을 우선시하는, 남에게 주입받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주체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한 명의 사상가가 되어 이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내어줄 수 있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혼자만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Pika. 담배 어딨냐? 기분 더럽지만 담배는 안 폈습니다. 기분 나쁜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지나가고 2주차 목요일 저는 당근 1일 알바를 나갔습니다. 건설 현장 일자리를 못 잡아서 오늘은 당근으로 일일 알바를 처음 해봐요. 어제 급하게 일일 알바를 잡아서 한 4시간 정도 일할 것 같습니다. 4시간 일하고 한 5만원 정도 받는데, 뭐 행사 용품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은 생각보다 꿀이었어요. 근무가 10시부터 1시까지인데 거의 11시가 다 돼서 일을 시작했고, 일도 1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5만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당근으로 중고거래만 해봤지 일일 알바를 직접 해본 건 처음인데, 이거 생각보다 돈 필요할 때 아주 좋더라고요. 예전에 알바몬으로 단기 급가 알바 뒤지면서 일일 알바를 찾았었는데 당근에 몰랐던 데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였어요. 일일 알바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지도 몰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다음날도 당근으로 물품 하역 알바를 구해 10만원을 벌었습니다. 오늘부터 러닝을 하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한 5km에서 10km 정도 그냥 뛸 생각이고, 최근에 계속 안 뛰었어서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주말엔 일자리가 없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현장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 그리고 벗어난 근처 지역 인력 사무실에도 싹 다 전화를 돌려봤어요. 근데 일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간혹 숙식 노가다로 장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당 인부들은 전혀 구하지 않더라고요. 겨울에 건설 현장 일자리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없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가다는 뽑힐 확률이 0입니다. 제가 지금 나가는 현장이 인부를 50명, 70명 이렇게 뽑아서 뽑히는 거지 인부 20명 미만으로 뽑는 곳들 전방 30km까지 싹 다 지원했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현장 중에 20명 넘게 뽑는 곳도 아예 없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지금 나가는 현장 직영반장님한테 여쭤봐서 여기 주변에 다른 현장 사무실 이름은 어디냐 알아내서 그곳에 전화를 해둔 상태였고 자리 나면 꼭 좀 연락달라고 매일 연락을 해둔 상태였어요. 근데 신규자는 지금 안 뽑는 데서 어떻게든 자리 하나 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불러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옆집에 사는 중국인 부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맨날 싸우네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건설 현장들은 일자리가 전혀 나지 않았고 또 현장이 연말부터 새해까지 다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가다 일은 구할 수 없었어요. 이때 당근이나 굽구 같은 일일 알바 어플로 몸 쓰는 일을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구해볼 수는 있었지만 솔직히 이때 그래 일도 없는데 한 하루 이틀만 쉬자 라는 나약한 마음이 도래하고 있었고 주말만 쉬고 일요일 밤부터 다른 일이라도 구하려고 알아봤는데 일은 더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일단 지금이 12월 30일 월요일인데 우선 연락을 기다린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기도 연말부터 신년까지 현장들이 쭉 쉰다 그래서 당장 출근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무소들을 제가 사는 곳 말고도 벗어나서 쭉 연락을 한번 돌려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1년 이상 뭐 이렇게 길게 같이 가실 직원분들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모집이 다 대부분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인천을 살았잖아요. 제가 살았던 인천 주변에 거기 인력 사무소들도 연락을 다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대부분 다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시기인지라 건설 현장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컨텐츠 끝나기까지 보름 좀 남은 것 같은데 그 예비군 갔다 온 거 빼고 보름을 최대한 이 남아있는 기간을 쭉 일하는 시간으로 채워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적으로도 바짝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또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금방 또 나태해져가지고 보여드려야 될 부분들을 못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때 정말 급한 마음에 진짜 이것만큼은 가지 말자라는 일이 물류센터였거든요.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쿠팡 물류센터 여러 곳에 싹 다 지원했는데 이마저도 티오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 일, 월, 화, 수 1월 1일까지 집에서 강제 휴식을 맞았는데 2, 3일까지는 그나마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근데 4, 5일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누워만 있게 되고 살도 늘고 점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 챌린지로 시작하기 전 생활로 점점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관성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다행히 처음 갔던 현장이 월이 바뀌어서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가다에 1월 2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와서 전날에 지원을 해 출력 확정을 받았고 드디어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뭔가 집 같지 않습니까? 맨날 편의점이랑 배달음식 시켜 먹다가 제가 이제 배달음식을 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밀키트 같은 것도 사고 그리고 이런 거는 저희 부모님이 갖다 주셨습니다. 이런 반찬들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다 이뻐. 앞으로 한 달은 식비 걱정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떼떼레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었는데 입시할 때 쓰던 피아노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여기 오실 때 이거 피아노도 같이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업어왔습니다. 이 피아노에 연결하는 이어폰을 끼고 가끔 가다가 이제 취미 생활로 이 피아노도 쳐볼 생각이에요. 이제 깨달았어 얼만큼 사랑하는지. 높은데? 이제 깨달았어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은 모두 과정이었음을 밤하늘에 주어 얼마나 수없이 떠올렸는지. 저 넓은 하늘이 너의 얼굴로 가득 차.
그리고 또 새해 다짐으로 운동, 다이어트, 금연 이런 새로운 도전 많이들 시작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해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해 쇼핑몰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 사업자 나왔을 때 그 두근거림은 아직도 생각이 날 정도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저처럼 25년에 온라인 쪽으로 부업이나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니까 진짜 눈앞이 너무 깜깜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기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이 오너클랜이라는 업체는 이 모든 걸 싹 다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나? 이 오너클랜은 온라인 도매 유통 사이트입니다. 다른 도매 사이트들도 많지만 여기는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없는 제품도 없고 무엇보다 제품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뭐가 잘 나가고 내가 뭘 잘 파는지 인사이트랑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이 오너클랜은 많은 제품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너클랜은 위탁 판매도 가능합니다. 오너클랜에 있는 상품을 내 쇼핑몰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오너클랜 들어가서 해당 제품을 고객 주소로 입력하고 주문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CS 관리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쇼핑몰에 상품을 어떻게 올리고 툴은 어떻게 쓰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너클랜은 다팔자라는 상품 등록 시스템을 지원해요. 저도 해외 구매 대행할 때 대량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달에 30만 원인가 결제해서 썼거든요. 근데 오너클랜은 이걸 자체 지원합니다. 상품도 빠르게 등록할 수 있고 품절이나 단종된 제품들 그리고 카테고리 옵션도 자동으로 설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올릴 상품만 결정하면 돼요. 여기서 또 AI 셀러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내 스토어 아이디만 입력하면 쇼핑몰 상품 제한수만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가 가이드 영상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진행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쇼핑몰 사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오너클랜 돈도 안 드는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3주차는 목요일이 돼서 첫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 전에 한 번도 안 가봤던 3구역 근무지로 가서 일을 해봤는데 여기는 현장 외부랑 1, 2, 3층 건물 상가동 주변을 청소를 하는데 유동적으로 이것저것 다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설 내부 청소를 하기도 하고 현장에 있는 간이 소변통을 청소하기도 하고 현장 밖 길거리를 청소하기도 하고 딱히 정해진 거 없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 불려나가는 잡부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어요.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이라 힘이 들긴 한데 몸에 익고 적응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3주차 정도 되니까 일도 쉬워지고 시간도 엄청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이 두 가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추위 면역이 생깁니다. 계속 추운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점점 추위에 무뎌지고 옷도 조금씩 얇게 입기 시작해요. 첫날 보시면 두꺼운 패딩 입고 다녔는데 이젠 로카 호리스 입고 다닙니다. 곧 있으면 아이스에이지도 쌉 가능할. 두 번째는 삽질이 엄청 늘어요. 제가 잡부라서 빗자루랑 삽 들고 다니면서 바닥 쓰는 일이 엄청 많은데 이젠 빗자루가 필요 없어지고 삽으로 해결하기 시작해요. 진짜 노가다가 왜 중독성이 상당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어차피 같은 시간 아니면 더 짧은 시간이라고 하루 알바비 2배 가까이 버니까 또 돈 벌리는 것도 훤히 보이고 솔직히 물류센터 일보다 훨씬 쉽고 쉬는 시간도 많고 근무 시간도 짧아요. 뭐 먼지 뒤집어 쓰고 옷 떨어지고 깔끔한 일은 아니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거친 일이다 보니까 애티튜드가 거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 여리신 분들은 처음 현장에 나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대화 몇 번 나누다 보면 대부분 츤데레가 많습니다. 마치 마라맛 같은 남자. 뭐 이것 빼곤 같은 근로시간 대비 단순 노동으로 노가다를 이길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목금토일 3주차도 흘러가고 4주차가 밝았습니다. 4주차엔 지금 나가는 현장 말고도 다른 알바들도 뛰어봤습니다. 특히 공단 쪽에 일이 많더라고요. 평균 일급은 9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 정도 돼요. 공장 일은 따로 배울 거 없이 되게 단순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치도 없고 그냥 하라는 일만 혼자 하면 돼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공장에서 12만원을 3.3% 공제한 뒤에 받았고 그 다음에 사장님과 둘이 일하는 조그마한 레이저 마킹 업체에 갔는데 둘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누군가랑 대화를 이렇게 오래 나눠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또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잊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상주의자라 편협한 시각이란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하는데 세상의 대부분은 이상보단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대로 느꼈습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일 열심히 잘했다고 원래 9만원인데 만원 더 챙겨주셔서 10만원을 벌었고 그렇게 4일이 지나가고 금요일엔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매콤 깻잎 순대볶음 뭐 이라고 하고요. 프라이 팬 뭐라 했지? 마침 또 배달이 왔네요. 와우! 존나 비쌉니다. 존나 짠들 같은데? 짠들 아닙니다. 네, 좀 큽니다. 컨셉이에요, 컨셉.
배달이 모두 도착을 했네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제 회랑 피자나라, 치킨, 밀키트, 순대볶음. 빨리 와라. 배고프다. 맞냐? 어? 무슨 호레비 냄새야. 그렇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고 자기소개? 일? 나이스 투 미쳐. 저는 축구하고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노예 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노예 하고 있어요.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원래 성준이가 여자친구가 헤어진 지 2달이 됐어요. 근데 이 성준이가 저번에 나랑 술 먹을 때 했던 얘기가 남녀가 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예의상으로 가져야 되는 시기, 혼자로 보내야 되는 시기가 자기는 2달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달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 소개받잖아. 이게 바로 해금. 이런 트래시 토크도 나누면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이게 어제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갖다 준 겁니다. 짜란. 친구가 이제 집들이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농담으로 실버 버튼 받고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또 인터넷에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다 줬네요. 고맙다 친구야. 언제 받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볼게. 이 친구가 아주 섬세한 친구입니다. 엄청 다정하고 지금 미래의 와이프감을 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디퓨저도 고맙다. 저보고 호리비 냄새 난다고 이거를 직접 갖다 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원래 11월 말까지 이제 11월 초인가? 11월 중순? 주에 4번 정도는 웨이트를 했었는데 수중에 돈도 좀 생겼고 헬스장을 등록을 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2달 쉬었다고 20kg 원판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원래 들던 무게의 60% 정도밖에 못 들겠고 올해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싸다 해가지고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일부러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여서 그냥 잃을 것만 꺾고 운동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 2달 만에 운동하려고 하니까 진짜로 운동이 하나도 안 되네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족밥 다 됐습니다. 족밥. 와, 원래도 족밥이긴 했는데 역시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괜히 졌다. 그렇게 컨텐츠 종료까지 남은 3일이 흘러 어느덧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Made my bicycle.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일 나가면서 제대로 씻고 나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셨을 텐데 맨날 구독자분들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너무 교양 없어 보여서 오늘은 청결한 상태로 나가려고 합니다. 깔끔했던 신발이 지금은 볼품없이 됐네요. 마지막 날 출발하겠습니다. 고생했다 내 에마야. 오늘도 역시 시간은 잘 갔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와, 첫날에 여기서 쉬었는데 와, 이제는 제가 밖에서 안 쉬는 이유는 저기 안에 어디서 쉬는지 이제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쉬거든요. 첫날에는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밖에 서성이고 근처 막 서성이고 그랬는데 근로자 휴게실이 있어서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이러다가 30 되고 40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후까지 근무를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퇴근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벌어들인 금액은 236만 3,980원, 그리고 근무일수는 18일. 참고로 예비군 나간 일수 감안해서 추가로 진행한 한 달입니다. 근무일수가 생각보다 적죠? 네, 저한테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곳이 정해져 있었으면 뭐 이것보다는 좀 더 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어떻게든 좀 더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면 뭐 이것보다 더 칠 수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일구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를 이 컨텐츠 하면서 좀 제대로 느꼈어요. 제가 보기보다 알바 경험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일당 알바를 구하러 다니는 게 처음이었어요. 완전 그냥 온실속 화초에 그냥 우분한 개구리였죠. 그리고 제가 지금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몸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제가 컨텐츠 시작하고 몸무게를 재본 적이 없거든요. 오, 81.6. 혹시 모르니까 몇 번 더 재볼게요. 또 81.6, 81.3, 81.6이 맞는 것 같네요. 81.6.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몸무게를 따로 체크한 게 아니라서 정확한 몸무게는 모르는데 이 전 영상 보시면 그때가 86kg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친구한테 큰일 났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챌린지 시작할 때 보시면 전 영상보다 더 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86에 플러스 알파 한 2, 3kg 알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 5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뭐 딱히 식단 같은 건 안 했어요. 그냥 일 나가고 그때 자고
자고 제때 일어나고 다이어트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제 목표 몸무게가 73kg라서 8-9kg 정도 더 빼야 돼요.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식단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 살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거다. 어쨌든 이 컨텐츠 찍으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뭐 당연히 앞으로 소비는 무조건 줄일 거고, 그리고 이제 알바는 노가다만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독성이 상당해요. 그냥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12만원 넘게 버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나마 이제 공장이나 물류나 아니면 뭐 이삿짐 나르기 뭐 이런 것처럼 솔직히 아르바이트보다 이 노가다가 일이 더 엄청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이 콘텐츠에서 거의 2주 동안 나간 지금 제 현장이 일이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대기업 현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우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거지, 다른 현장 잡부들은 힘쓰는 일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잡부가 근데 하는 일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지금 나갔던 현장이 되게 좋은 현장이었다. 그래도 저는 이 페이 때문에라도 노가다를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 노가다를 유동적으로 잘 나가려면은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번에 또 제대로 느꼈어서 제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차를 살 겁니다. 그리고 또 일을 나가면서 좀 많이 겸손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당일 나오시는 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다들 각자 자기 인생에서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계속 쉬는 날에 나와가지고 일당이라도 벌어서 가족분들 먹여 살리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 여성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뭐 물론 남자들이랑 하는 일이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의 일인데 여성분들도 많이 나오시는 거 보고 난 진짜 족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힘든 일이 있을 거고, 또 제가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시간이 올 수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이제 뭔가 좀 더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더 하기 싫으면 그냥 냅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정말 뭐 힘든 일도 많았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계속 힘들었고, 뭐 일하러 나가서 이상한 사람도 몇 번 만나고, 그것보다 얻은 게 훨씬 더 많은 한 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억만 가져가는 것 같고, 이런 장기 컨텐츠를 제가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영상을 좀 더 자주 올리는 식으로,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완성을 못하고, 그렇다고 완성만 하다 보면은 완벽할 수는 없고, 물론 지금 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영상 그렇게 잘 맞지도 않는데 무슨 완벽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 편 한 편에 조금 신중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좀 빡세게 파이팅을 보여드리고도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 한 편 만드는데 기획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 완벽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완성이 안 되니 업로드 주기도 느려지고, 이번에는 그 스트레스를 제가 감당을 못해서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건데, 어쨌든 이 완벽, 완성 그 어느 것 하나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같은 실력을 가진 A, B가 있으면 이 A가 정말 시간이나 공을 들여서 10개를 작품을 내는 거랑 그냥 바로바로 결과물을 100개 내는 거랑 이 두 개의 실력 향상 차이를 봤을 때 B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거든요. 이거 제가 책에서 본 건데 그릿이었나? 뭐 어쨌든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완벽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완성에 집중을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들 여러분들한테 25년에는 좀 더 빠르고 많이 보여드리는 거를 약속드리면서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듦과 동시에 멘탈적으로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전역하고 처음 모험을 시작했을 땐 단순히 성공 그리고 돈을 원했지만, 이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이 일로 그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도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지 않아도 이 일로 돈을 크게 못 벌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 노가다 뛰면서 할 수 있다라는 시작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해 원피스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원피스를 보기 위해 죽기 전까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것이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신만의 원피스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격렬히 응원함과 동시에 반드시 찾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로 격려하겠습니다. 아우 중이병 같아. 아유.